conspiracy to commit murder.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 판결을 들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 다이애나 러브조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 중 하나로 기소된 주요 인물입니다. 다이애나 러브조이는 1972년 10월 26일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피트니스 강사이자 코치였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아고에서 문학, 심리학, 음악, 프랑스어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노키아와 같은 대기업에서 입사 제안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노키아에서 4년 동안 일했고 후에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훌륭한 기업 직원일 뿐만 아니라 다이애나는 온라인 진출 실적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그녀는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유튜버로서도 잠시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영상은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빠르고 건강한 식사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I'm Diana Lovejoy and quick meals are my specialty. I know that you don't have all day. Welcome to my kitchen. I'm often short on time, so speed is the hook. Onto several plates. Voila, your dinner wish. 2008년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피트니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식사 등을 계획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이애나 러브조이와 그렉 멀비일은 2005년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렉은 기술직 업무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자주 방문했고 다이애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야외 활동과 산책, 하이킹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고 칼스바드에 있는 아름다운 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들 사이에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무려 8번이나 유산을 해야 했고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번의 실패 끝에 부부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은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렉은 실업자가 되었고 다이애나는 그 집의 유일한 부양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성피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건강이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정 문제와 부부 사이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이혼을 초래했습니다. 부부는 결국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다이애나는 2014년 6월에 그렉과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싸움은 2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학대 및 마약 사용 혐의를 포함한 법적 싸움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이애나는 그렉이 자신과 아들을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했다며 거짓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의 아들의 양육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렉은 다이애나와 아들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으로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렉은 감독하에 단 몇 시간만 아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렉은 법원에 아들의 공동 양육권을 재신청하였고 수사에서 그녀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어 법원은 그들에게 공동 양육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양육권을 얻고 다이애나가 그렉에게 12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는 그들의 공동 양육권과 그렉에게 12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녀에게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100달러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렉에게 그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콘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별거 기간 내내 사격장에서 총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웰던 맥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웰던은 해병대에서 12년 동안 복무했던 총기 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애나는 웰던의 고객일 뿐이었지만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집에서 겪고 있는 문제, 그렉과 다른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웰던에게 그렉이 두렵다고 말하고 집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웰던은 유부남이었지만 다이애나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법원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하여 경로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웰던의 도움으로 그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2016년 9월 4일 모르는 사람이 그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설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렉에게 이혼 절차와 양육권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며 서류를 특정 장소에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렉은 너무 의심스러웠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고 이웃 친구 제이슨에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그렉은 손전등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이슨과 사설 탐정이 알려준 흙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위장복을 입은 채 덤불 속에 숨어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엎드려 누워있었고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그 남자는 여러 발을 쏘았고 그중 그렉이 한 발을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총알은 그의 심장을 빗나갔고 그 결과 그는 치명적인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렉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제이슨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길을 걸었을 때 밤 11시였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Hello, this is 911. Yes. My friend has just been shot. Do you know who shot him? There's a guy lying down like a sniper. A sniper? Did you see him at all? Briefly, we saw the gun, and he shot at us like 6 or 7 times. And we ran the other direction, away from the gunfire. 경찰은 그렉이 총에 맞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했고 그렉이 자신의 이혼과 아들의 양육권과 관련된 법정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대변이 묻은 수건을 발견합니다. 웰던은 숲에서 배변을 한 후 수건으로 엉덩이를 닦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의 DNA를 수건의 DNA와 대조해보았고 DNA는 일치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숲에서 똥을 누웠다고 자백했습니다. Any reason why you would have any DNA in there? Now, DNA is something that doesn't just fly off and blow down the street. You have to go there to put it there. Would you have been there? I might have been there. Why would you be here? I don't know. I don't know what's there. Dirt road, just running along, And I did have to. That explains it. How much of a coincidence do you think it would be knowing that the area that you took is the area that Greg was shot at? Did you wipe yourself? Did you use a towel or anything? Yeah, Where'd you get the towel? it was there. 또한 경찰은 그렉에게 전화하는 데 사용된 전화기를 추적했는데 그것은 번호폰이었습니다. 경찰은 베스트바이에서 CCTV 화면을 입수했고 다이애나가 번호폰을 구입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웰던의 집 차고에서 그렉을 쏘는 데 사용된 AR-15 스타일의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를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경찰은 다이애나를 신문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샀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웰던이 아들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렉을 절대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이애나가 그렉을 죽이기 위해 웰던을 고용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살인 공모와 계획적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 fired 6 shots in the air, and once they started running, I ceased fire. I thought of my son growing up without a father. My father was killed. My father was killed when I was 24, and I still haven't gotten over that. I would not take a father from a child. 재판에서 다이애나와 웰던은 그렉을 죽일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후 그들이 그렉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양육권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그렉에게 12만 달러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웰던은 다이애나가 별거 중인 남편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하여 그렉을 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학대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판사에게 아들의 아버지를 빼앗을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다이애나가 웰던에게 남편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들을 성추행했다고 말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웰던은 법정에서 이 거짓된 말을 증언하는 대가로 다이애나에게 2,000달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이애나의 이모인 다이애나 클락을 재판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2015년 크리스마스 날 식당에서 그녀의 조카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클락은 자신의 조카가 그렉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며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추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법원은 웰던 맥데이비드와 다이애나 러브조이의 전 남편에 대한 실패한 살인 음모와 관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들의 주장이 너무 억지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애나는 26년형을 선고받고 그렉은 5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그렉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웰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아내를 속인 것을 더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들은 후 다이애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들것에 실려 법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In the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in and for the County of San Diego, the people of the State of California, Plaintiff versus Weldon K. McDavid, Defendant, Case number SCN 363925, DA number OCD 980. Verdict.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cause, find the defendant, Weldon K. McDavid, guilty of the crime of conspiracy to commit murder. Alright, we're going to need to take a break. You're done. And if we could have, the jury go back into the 현재 그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26년형을 선고받고 차우실라 여성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이애나는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아들의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살인미수 사건 중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